어, 여기는 생명과학 파트고요. 생명과학 파트는 암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쌤이 알려주는 건 암기를 이렇게 하면 되게 잘 할 수 있어. 이거 알려줄 거야. 암기를 이렇게 암기하면 잘 암기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줄 거고, 어, 암기법도 있어요. 암기법. 암기법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적어 놔야 돼. 암기법도 그냥 한번 듣는다고 다 나도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만 복습해주면 암기법으로 쉽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도 오늘 전수를 좀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눈하고 여기서 눈하고 귀가 이 감각기관이란 파트에서 비율적으로 한 7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요. 누가 올 것 같아서 문을, 자꾸 뒤로 가. 자, 오늘 130쪽 할 거예요. 130쪽. 비율적으로 여기가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눈이라는 것과 귀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간단한 것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하고 귀를 할 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다라는 거 알고 시작할게요. 자, 눈부터 봅시다. 눈. 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눈이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잠깐 뽑아봐요. 시작. 안 돼? 다들 뽑던데? 뽑아주는 거 괜찮아. 자, 서로 뽑아주기. 그럼 피가 낭자하겠네요. 자, 눈이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커서 한 어느 정도로 알아야 돼? 지름상으로 한 10cm? 8cm, 9cm 이 정도 지름상으로 굉장히 커다랍니다. 커다란 게 이렇게 안에 둥둥 들어있어요. 자, 그 녀석을 여기다 확대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뽑은 눈을 던져요. 달걀은 던지면 깨지죠? 뽑은 눈을 던지면 깨질까? 안 깨져. 공처럼 퉁퉁퉁 튕겨요. 뭔 소리냐면, 잘 깨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깨지지 않게 찔깃찔깃하게.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눈에 뭐가 팍 찔려, 손가락으로 찔려, 터지나요? 쉽게 터지진 않죠. 터질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죠. 그죠? 쉽게 터지지 않게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 보호막을 지금부터 그려줄게요. 자, 보호막이 앞에는 이렇게 약간 볼록하고요. 뒤에는 약간 이렇게 해서 커다란 보호막, 하얀색 보호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하얀색의, 흰색의 보호막이거든요. 우리가 눈동자를 딱 보면 하얀 흰자 보이죠? 흰자. 흰자가 이렇게 눈꺼풀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 흰자가 보이는 거야. 즉, 이 아주 찔깃찔깃한 눈을 보호하는 막의 일부가 보이는 겁니다. 서로의 눈을 좀 바라볼까요? 서로의 이 막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큰 막을 보고 있는 거야. 자, 이 막의 이름이 뭐냐면 암기법이야. 아까 뭐처럼 던진다고 했냐면 공처럼 던진다 그래서 약간 공처럼 만들어주는 막, 암기법이야. 공막이라고 합니다. 공막. 공처럼 만들어주는 막, 되게 찔깃찔깃해서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막을 공막이라고 불러줘요. 공막. 자, 그 다음 그 안쪽에 봐봐. 우리가 눈은 기능이 어떤 물체를 보는 거잖아. 물체를 본다는 건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사물이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여기 뒤에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맺혀서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앞으로만 빛이 들어가야 돼. 뒤로는 빛이 들어가면 안 되죠. 혹시라도 이쪽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가면 안 되죠. 눈을 크게 뜨면 막 일로 빛이 들어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는 여기 앞에 투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깜깜하게 만들어야 해요. 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막이 가운데 이렇게 암시를 만들어준다 그래요. 암시를 만들어주는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막이 이렇게 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막. 요 가운데 요 막을 뭐라고 하냐면 막을 맥락막이라고 해요. 자, 맥락막을 암기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막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물체의 어떤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빛이 여기서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녀석을 지나서
굴절됩니다. 굴절돼서 굴절돼서 여기에 딱 상이 맺히거든요. 상이 맺히는 막이 이 맨 안쪽에 있어요. 이 상이 맺히는 막. 이 상이 맺히는 막이 그 유명한 망막입니다. 망막이라고 합니다. 상이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해요. 망막. 망막에 대한 암기법은 이 망자가 이렇게 마치 그물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물 망자를 씁니다. 그물 망자. 망태기 무슨 망 할 때 그물 망자 써요. 그물처럼 되어 있어서 저 물체의 상이 여기에 이렇게 띵띵띵띵 나타나잖아. 이렇게 상이 나타나면은 이 개수를 세요. 망이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를 세가지고 물체가 이따만큼 크구나. 물체의 크기를 감지할 때 요 칸의 개수를 세서 알아낸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세 개를 묶어서 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막이라고 해요. 세 개의 막. 눈은 무려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요. 세 개의 막으로. 튼튼하겠죠. 튼튼하게 세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가운데, 맨 바깥의 공막과 맨 안쪽의 망막 사이에서 맥을 이어준다. 가운데 맥을 이어주는, 가운데 있겠다. 위치상으로 기억할 거야. 가운데서 이렇게 둘의 맥을 이어주는 막이다라고 좀 암기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 쌤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면 따로 외워요. 맥락막은 그렇게, 가운데 맥을 이어주는 어떤 막이구나라고 암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공막은 하얀색이라고 했잖아. 앞에도 이거 하얀색이면 여러분 눈이 다 어떻게 보일까? 그냥 다 하얗게 보이겠죠. 눈먼자들의 도시처럼, 그죠? 하얗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눈동자가 있고, 망막도, 이렇게 동공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 눈동자 색깔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공막, 잘 들어. 공막의 일부, 앞쪽의 공막은 투명하게 변화가 된 거야. 공막의 일부가 투명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투명하게 변화된 여기를 따로 뭐라고 불러준다? 그렇죠. 각막이라고 불러줘요. 각막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거 하잖아. 각막을 깎아내서 도수를 맞춰주는 수술을 하는 거야. 각막을 좀 깎아서 도수를 맞추는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각막은 투명하게 변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각막도 결국은 눈을 보호하는 공막의 일부겠죠. 되게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막에 대한 소개는 다 한 것 같고요. 자, 아까 가운데에서 물체의 어떤 상이 물체를 맞은 빛이 굴절되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수정처럼 생긴 물체, 수정체라고 불러줍니다. 수정체. 수정 그러면 약간 렌즈 같이 생각하면 렌즈 같은 녀석이라서 수정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볼록 렌즈처럼 약간 물빛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완전 딱딱한 유리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약간 쌤이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플렉서블한, 뭐라 그러죠? 신축성? 미안해요. 농담이야. 유학 같은 거 안 갔다.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막 줄어들기도 하는 약간 그런 녀석으로 상상해 줘야 돼요. 그럼 얘를 땡기는 녀석과 이렇게 미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이 요 밑에 붙어 있어요. 근육 구조로 이렇게 근육 구조로 얘를 밀거나 당기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선모체인가요? 선모체라고 불러줍니다. 암기법 먼저 설명하면 선모체는 근육 구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근육이라서. 그럼 선모체가 이렇게 수축하면 얘를 당기겠죠. 그죠? 자, 잘 생각해. 선모체가 수축하면은 수정체도 수축합니다. 암기법부터 소개하는 거야. 체가 수축하면 체가 수축해요. 체와 체는 같이 갑니다. 친구가 나한테 나도 어떻게 해요?
채와 채는 같이 가는 거야. 미안해요. 그래서 채와 채는 같이 간다.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야 돼. 생각해봐. 채가 수축해. 그럼 이걸 땡길. 그러니까 이 선모채가 수축하면 얘를 당기지 않을까? 그죠? 구조상으로 당기게 되어 있잖아. 당기면 얘는 양쪽으로 당겨지는 거니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늘어나는 건 이완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 요 그림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야 돼. 근데 다행히도 학교에서 제대로 설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확대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여기다 확대할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선모체가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진대라고 하는 인대가 껴 있습니다. 인대가 가운데 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모체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수정체고요. 가운데 진대라고 하는 인대가 가운데 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모체를 수축시켜 볼게요. 선모체가 수축한다. 그럼 진대를 당기겠죠. 진대를 당기면 진대가 이완하는 거야. 맞아요? 진대가 이완하면 수정체를 밀겠죠. 미니까 수정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정체가 수축하게 됩니다. 뭐하면?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수축하는 이유가 저렇게 가운데 진대를 껴서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대 설명 안 하거든요. 그냥 외워 그러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대를 설명하셨다고 해요. 선생님이 진짜인데 하지만 안 배웠다고? 아직 안 나갔다고? 진대 안 배웠다고? 아, 눈 다 했는데 진대가 안 나왔다고? 진짜? 어떤 친구들은 배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진대란 용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말해 주셨던 것 같대. 말은 해주셨대. 그랬대. 아무튼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를 하려면 진대 개념을 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야 돼. 조금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걸 당기면 얘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생각이라는 거야. 하지만 진대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수정체는 이렇게 수축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완하기도 한다는 거잖아. 수정체가 수축한다는 건 이렇게 수축한다는 거고요. 수정체가 이완한다는 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수축은 언제 하고 이완은 언제 하냐면요. 수축은 가까운 것을 볼 때, 이완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이렇게 됩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고요. 가까운 거 볼 때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친구들은 눈이 좋은 친구인 거야. 눈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반 되게 신기하다. 전에 반에는 한 명만 안경을 안 썼어. 우리는 한 명만 안경을 썼어. 오, 신기하다. 진짜인데? 한 명만 안경 썼어요. 얘를 조정하는 게 이 선모체라고 하는 근육이잖아. 눈이 나빠진다는 건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눈이 나빠진다. 잘 들어.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 하시죠. 야, 책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 핸드폰 너무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지 마. 야, 어두운 데서 책 보지 마. 등등등. 가까이 보는 것만 익숙해지면 수정체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거야.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는 건 수정체가 수축되어 있다는 건 선모체도 계속 수축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운동을 안 해. 계속 수축만 되어 있어. 나중에 이렇게 다 수축이 되어서 계속 수축만 되어 있는 녀석을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먼 곳을 딱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아, 귀찮아, 안 움직여. 너 계속 수축만 했잖아. 안 움직이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잘 안 보여. 먼 데가 안 보여. 어디만 보여, 그러면? 가까운 것만 보이죠. 그래서 먼 데가 안 보이고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걸 뭐라고 불러주냐? 근시라고 불러줍니다. 한자인데 가까울 근에 보일 시자야. 가까운 것만 보인다는 뜻이야. 가까운 것만 보이는 걸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 먼 것만 보이는 건 뭐라고 하는 거야? 원시라고. 원시.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신문 같은 거 드리면 이렇게 보실까 아니면 이렇게 보실까? 약간 멀리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글자냐? 이렇게 보셔요. 그죠? 그분들은 가까운 게 오히려 잘 안 보이고 먼 게 잘 보여.
근육이 풀어진 거야. 이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항상 이게 이완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지. 먼 것만 잘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여, 오히려. 암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시인이야, 선생님이 원시인이야? 할아버지가 약간 원시인이잖아요. 오래 사신 분이니까. 우가 그 원시인 말고 좀 오래되신 분. 그래서, 이게 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원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노안이라고도 불러, 노안이 된다. 쌤 같은 경우는 매우 젊잖아요. 20대니까, 그죠? 뭐요? 그래서, 근시입니다. 근시.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먼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정체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우리 눈의 조절 작용 중에서 다른 말로 원근 조절이라 그래요. 원근 조절. 멀고 가까운 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가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눈은 두 가지 조절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원근 조절은 수정체 가지고 원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게 잘 되는 친구들은 눈이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겨울에 눈이 오면 되게 좋아해요. 눈이 좋다.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막 뿌리는 거야. 곧 익숙해져야 될 거야. 오늘은 좀 낯설겠지만 곧 동화될 겁니다. 동화되기 싫으면 어떡하지? 동화책 읽어줘야 되나? 못 들었지? 봐봐. 자, 수정체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눈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이 안에는 뻥 비어 있을까? 이 안에 뻥 비어 있으면 막 찌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다 쓸까? 여기다 써야겠다. 이것을 유리체라고 불러요.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 유리체는 그냥 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영양물질이 포함된 물이에요. 영양물질이 포함된 물이야. 왜 영양물질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면 여기 망막에 세포들이 잔뜩 존재합니다. 세포들.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요게 바로 저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을 이름하여 시각세포입니다. 이 시각세포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각세포들한테 영양분을 공급한다. 시각세포가 어디 잔뜩 몰려있냐면 딱 정중앙에 잔뜩 몰려있어요. 잔뜩 몰려있는 이 부분에 상이 맺히면 겁나 잘 보이겠죠. 겁나 잘 보이는 여기 부분을 딱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황반이라고 불러줍니다. 되게 잘 보여. 자, 주목 또는 주시하세요. 똑바로 봐. 뭐 이렇게 하는 게 딱 너의 상을, 나를 쳐다보는 상을 딱 정중앙에, 너의 망막에 정중하게 배치시켜 이 뜻이에요. 유치원 때 선생님, 자, 주목. 너의 망막에 정중하게 배치시켜라 뜻이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때 이렇게 발표했어야 돼요. 선생님 망막에 정중하게 배치시켰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된다고. 유치원 때. 왜 안 했어? 했었어야지. 그래서 주목하라는 건 여기다 정확하게 날 똑바로 쳐다봐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상이 맺혀야 가장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양물질이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세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저기 다 보여. 그러니까 딱 정중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움직여도 보이긴 보이죠. 약간 흐릿하지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이쪽에서 보이잖아. 보이는 이유가 이 상이 옆에 맺히더라도, 망막에 저쪽에 맺히더라도 거기 시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맺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시각세포들이 수집한 정보. 내가 시각세포야. 빛이 막 들어와.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돼? 뇌한테 전달해야 돼. 뇌한테. 여기 뇌가 있거든요. 뇌한테 바로 전달할 때 얘가 수집한 정보를 뇌한테 와이파이로 보낼까? 유선으로 보낼까? 유선으로 보냅니다. 우리 몸에 와이파이 없어요. 무선 통신 없습니다.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잘 봐.
그 유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뒤로 나가면 좋잖아. 아니야. 안타깝게도 눈 앞으로 유선이 나와서 어디론가 빠져나가서 뇌로 연결됩니다. 자, 다시 얘도 앞으로 연결돼서 어디론가 빠져나가서 뇌로 연결돼요.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너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빠져나가서 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신경 다발이 빠져나가는 요 부분은 신경세포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신경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정면으로부터 약 17도 각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상이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경우가 생기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맹점 실험해도 맹점 왔다 갔다 맹점이 나도 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요 부분이 있는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누구나 있어야 돼. 있어야 사람이야. 없었다면 외계인이거나 그렇습니다. 기생수거나. 자,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맹점을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러죠? 눈이 두 개라서 한쪽 눈이 맹점이 보일 때쯤 이쪽 눈이 커버해 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맹점을 느끼지 못해.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야. 한쪽 눈이 없어.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잠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점이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은 맹점을 항상 느껴요. 하지만 우리 두 눈이 다 멀쩡하기 때문에 맹점을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맹점이라고 한다. 맹인이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순간적으로 맹인이 되는 점, 맹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눈동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눈동자. 자, 지금 현재 그린 그림만 딱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은 이 사람의 눈동자는 빨갛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투명하죠? 투명하고 여기 수정체 투명하죠? 둘 다 투명하고 유리체 투명하거든요? 투명하면 어디가 보여? 여기 망막이 보여요, 망막. 망막에 C세포들이 쭉 있고 거기 핏줄이 겁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핏줄이. 자, 저 안쪽 망막에 있는 핏줄이 쫙 보이는 거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알비노인 사람들, 선천적으로 어떤 그 색소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눈동자가 투명합니다. 눈동자가 각막부터 전부 다 투명해. 투명하기 때문에 저 망막이 보여요. 그래서 알비노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눈동자가 빨갛게 보입니다. 실제 눈동자가 빨간 게 아니야. 뭐가 보이는 거지? 저 안쪽 망막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도 알비노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렸습니다. 왜? 눈동자가 빨갛잖아. 악마야. 악마고 마녀야. 마녀가 태어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땐 뭐라고 봐야 돼? 그저 유전병이 좀 걸려서 운이 나쁘게 유전병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색소 결핍증이야. 단순하게. 색소만 약간 결핍될 뿐이지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죽여버렸어. 마녀다. 죽었어. 안타깝죠. 요즘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거든요. 근데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막 태어나는데 되게 예뻐요. 엄청 예뻐서 모델로 이렇게 막 직업을 삼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눈동자가 빨가면 혐오스러우니까 뭘 끼면 돼, 그냥. 컬러 렌즈 같은 걸 끼면 되죠. 렌즈를 끼면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눈동자 얘기를 좀 해봤어요. 자, 우리 눈동자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우리 눈동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고동색, 갈색, 주로 검은색, 검정색을 부르는 말이 되게 많죠. 검정색, 검은색, 까만색, 아무튼 회화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회화적 표현은 다크 브라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다크 브라운. 우리는 다크 브라운 색을 갖고 있다. 우리 눈 색깔이 블랙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What's your eye color?
my eye color is black. What? black? 이러다. 블랙이 왜 외국인들이 왜 깜짝 놀라냐면, 나 눈동자 블랙이야 그러면 블랭크로 알아들어요. 눈동자가 없어. 나 눈동자 따위 없어. 그냥 비어있어. 할로우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대요. 그럼 너 지금 갖고 있는 눈동자는 뭐야? 뭐라고 하겠죠? 뭐라는 거야? 이러지 말고. 원래 나는 눈동자가 없는 사람인데 약간 뭐랄까 장애인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거야. 나 my eye is black 뭐 이러면은 눈동자가 이제 사고로 없어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겠죠? 그럼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잘못 말했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의절하지 말고 뭔 소리야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무튼 블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다크 브라운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눈동자 색깔이 다크 브라운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브라운이 없으니까 이걸 할게요. 이걸 하자. 애매하다. 이걸 하자. 자, 요 앞에 우리 수정체 앞에 이렇게 생긴 근육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 앞에 이렇게 생긴 근육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요 녀석이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저 녀석을 뭐라 그래요?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바로 홍채의 색깔이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홍채와 홍채 사이에 요 빈 공간을 뭐라고 할까? 빈 공간을 여기가 바로 동공입니다. 동공. 빈 공간을 동공이라고 하는 거야. 동공.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이제 까만색, 거의 검정색 할게요. 다크 브라운의 눈동자 색깔을 갖고 있지만 동공의 색깔은 안에 엄청 깜깜한 이 눈동자 안쪽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까매요. 친구들 볼까 이렇게? 동공이 까맣습니다. 까맣게 보여요. 동공이 까맣게 보이는데 맞나요? 까만가요? 까맣게 보이나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색소가 좀 부족해. 그래서 색소가 부족해서 이 홍채 색깔이 조금 색이 좀 빠진 색깔로 보입니다. 빠진 색깔. 그래서 저 홍채 색깔이 노란색이거나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의 눈동자 색깔이 어때요? 블루가 있기도 하고 옐로우가 있기도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예쁘다라고 말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동자의 홍채에 색소가 부족해서 저런 색깔을 띠게 되는 겁니다. 오드아이라는 것도 있잖아. 색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색소가 많아서 거의 다크 브라운으로 나타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도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눈동자 겉부분, 저 홍채 색깔은 노란색인데 동공은 무슨 색깔이어야 돼? 검정색이어야 됩니다. 동공은. 그렇잖아. 동공은 어디가 보이는 거야? 이 껌껌한 안쪽이 보이는 거니까 동공은 검정색이야. 외국인 친구가 생기면 excuse me 하고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공의 색깔은 우리와 똑같은 검정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공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가끔 영상 보일 때 막 불 끄고 영상 막 보여주잖아. 내가 다시 불 켤 때 어떻게 해요? 야, 눈뽕주의 막 그러죠. 불을 끄면은 어둡잖아. 어둡지만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쭉 커져요.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은 커지는 거야.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홍채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밝은 곳에 가면은 빛이 많잖아. 빛이 많으면 동공이 너무 크면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여기 있는 시각세포들이 전부 다 막 난리를 쳐. 너무 눈부셔! 이런다고. 그래서 눈이 아파, 눈이 셔.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눈뽕? 나만 그런 표현 써. 눈뽕! 그래서 눈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눈부셔!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동공의 크기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인 거지. 자, 이게 이 상태야. 그래서 밝은 곳에 가게 되면은 동공이 축소가 돼. 동공이 축소가 되려면 이 홍채는 이완돼야겠죠? 홍채가 엄청 이완이 돼서 이만한 홍채를 볼 수 있습니다. 홍채가 요만하다면 홍채가 이만한 거죠?
홍채가 이완하면 동공은 축소가 되고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때는 어두울 때. 이는 어떨 때? 밝을 때. 밝을 때. 자, 밝을 때. 그래서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눈의 두 번째 조절 작용 바로 명암 조절이라고 합니다. 명암 조절. 어둡고 밝음을 조절한다. 그래서 명암을 조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명암을 조절하는 건 저 홍채가 하는 거죠. 홍채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원근을 조절하는 건 요 수정체가 하는 거야. 물론 수정체를 움직이는 건 선모체겠지만 이렇게 눈의 조절 작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책에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눈에 대한 건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각이 성립되는 경로만 한번 확인할게요. 시각. 자, 물체를 맞은 빛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건 각막이죠. 각막을 통과한 빛은 여기 동공을 지나서. 동공은 물체가 아니라 동공은 그저 뭐야? 빈 공간이죠. 동공이라는 곳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유리체를 지나서 각막에 상이 맺히면 시각세포를 흥분시켜서 시각신경, 이걸 시각신경 또는 시신경이라 불러줘요. 시각신경, 시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전달된다? 뇌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러면 보이게 되는 거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보인다. 뇌가 없으면, 뇌가 잘못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정상이지만 뇌가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시각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눈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또는 신경이 끊어졌거나 또는 뇌 자체가 이상이 있으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눈은 끝났습니다. 두 가지. 자, 후다닥 피부하고 갑시다. 집에 간다는 얘기 아니야. 누가 좋아한다 또.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안 좋아하고 있네요. 좋아요. 여기다 쓰자. 자, 피부는 별거 없습니다. 피부는 4개의 감각점이 있습니다. 자, 통점이라고 하는 감각점과 앞점이라고 하는 감각점과 그 다음에 5개구나. 촉점이라는 감각점과 냉점이라는 감각점과 온점이라는 감각점이 있습니다. 요 순서가 우리 피부에 많이 들어있는 순서예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통점. 아픔을 가장 많이 느껴요. 앞점은 뭐냐면 누르는 압력, 이렇게 누르는 압력 있죠? 그걸 느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요. 촉점은 약간 쓰다듬는 거, 약간 쓰다듬는 이런 걸 느끼는 감각점이 따로 있고, 냉점은 차가움을 감지하는 거고요. 온점은 따뜻함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외웠죠? 자, 암기법 알려줄게요. 요 복도에 나가면 냉온수기가 있어요. 맞죠? 냉온수기, 냉수도 나오고 온수도 나오잖아. 냉수기와 온수기가 통합되어 있죠. 억지 같죠? 그래서 통합 냉온수기입니다. 자, 통합 냉온수기 보여요? 통합 냉온수기의 가운데, 딱 가운데에 촉새처럼 촉점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촉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통합 냉온수기의 촉점만 가운데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얘가 좀 많다는 뜻이고요. 근데 부위마다, 우리 몸에 부위마다 더 많이 들어있는, 이런 감각점이 더 많이 분포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각점이 상대적으로 덜 분포하는 곳이 있습니다. 친구가 실험을 한대. 눈을 감으래. 손가락으로 살짝 내 등을 살짝 만져요.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살짝 만지면. 근데 친구가 아주 살짝, 아까 등을 만졌던 그 세기로 내 입술을 만져요. 모를 수 있나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말도 안 돼요. 입술은 감각점이 엄청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엄청 예민합니다. 근데 등을 만지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한 부분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자, 우리 몸의 부위마다 일괄적으로 이런 감각점이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부위마다 좀 다르게 감각점이 분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왜 연인이 생기면 나중에 이 다음에 연인 저준가? 아무튼 연인이 생기면 왜 뽀뽀를 하잖아요. 왜 입술과 입술을 닿는 이유가 되게 관심 있게 써보네. 있는 이유가 서로 가장 예민한 감각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어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뽀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네, 왜 진짜 너무 그냥 무슨 애가 4명이죠? 뽀뽀 안 했어. 키스가 뭐야? 아무튼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 감각이 어디 들어있냐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표피라고 하고 안쪽을 진피라고 하거든. 표피와 진피가 있는데 모든 이것들은 다 진피 안에 이 안쪽에 분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그림이 안 나왔는데 우리 어디 있더라 그림이? 저 뒤에 이상해. 그림이 좀 안 나왔어요. 피부 감각은 책에는 아마 그림이 이러면 교과서에는 그림이 좀 있을 텐데 우리 140쪽쯤에 약간 그림이 살짝 있거든요. 잠깐 보여줄까? 보일까? 이거? 보이나 이거 140쪽에 있는 그림? 여기 안쪽에 뭔가 박혀 있는 그림 보이죠? 요게 진피 속에 이 감각점들이 박혀 있는 걸 나름대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피보다는 약간 진피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조금 강한 자극을 해야 피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점, 이거, 맞아. 하나, 마지막. 미안. 마지막 하나는 칠판을 지우고 해볼게요. (130쪽) 다시 가서. 자, 우리 요 얘기 할 건데,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자, 오른손과 왼손을 하나는 일단 15도짜리에 담가 놓고, 왼손은 35도에 담가놔요. 한참 지나면은 이제 열평형을 이루겠죠. 그랬다가 한참 지난 후에 이걸 동시에 가운데 수조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25도로 옮겼으니까 똑같은 감각을 느낄까? 아니야. 오른손은 따뜻하다라고 느끼고요. 왼손은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똑같은 온도의 물에 둥덩 넣었는데 얘는 따뜻해. 무슨 소리야? 차가운데 이러고 있다고. 양손이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냉점과 온점 같은 경우는 차가움 또는 따뜻함을 감지하는 게 아니야. 차갑게 변하는 거, 따뜻하게 변하는 거, 변화를 감지합니다. 변화.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왔으니까 누가 활발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온점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왼손 같은 경우는 35도에 있던 걸 25도로 놨으니까 냉점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차갑다고 느끼고 오른손은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러죠. 온도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온도의 변화를 감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 좀 그어볼까요? 얘네들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온도의 변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온도가 얼마나 변했냐, 변화를 감지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문제 좀 풀고 갈게요. 문제 풀어봅시다.